안녕하세요. SJP입니다. 오늘은 심한 갈등 관계 부부나 연인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카르마 패턴에 대한 내용으로 영은 스스로 일어서는 존재란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어느 책의 어느 분이 얘기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카르마 패턴 관계란 다른 생에서 이미 만났고 서로 간에 강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카르마적 관계의 특징은 파트너 간의 죄의식, 두려움, 의존감, 질투, 분노 등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짐으로 그들은 다른 생에서도 서로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이들이 새롭게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짧은 시간 동안 이전과 같은 문제를 재창조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카르마적 영향으로 서로 가까이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얼마 후에는 그들의 오래된 감정적 역할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무대는 오래된 문제들을 새롭게 마주하고 좀 더 빛을 향한 방향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시 만남의 영적인 목적은 서로 간에 이전의 생보다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생에서 아주 지배욕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인 남편을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 후 남편은 자살을 하고 그 여성은 깊이 후회를 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일생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생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며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처음에 그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그녀가 그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녀를 흠모하며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점점 더 질투가 심해지고 집착이 강해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내적으로 괴로워하며 그가 부정하게 비난하는 것에 화를 내지만 또한 그를 용서하고 다른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가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이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사실 그녀의 개인적 영역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그녀의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은 그 관계를 끝내고 죄책감 없이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며 그의 고통과 그녀의 죄책감이 파괴적인 관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전 생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쌓여 있었으므로 그들의 다시 만남의 의미는 그녀는 죄책감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는 감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은 그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카르마 해결책은 죄책감 없이 영원히 보내야 하고 그녀의 이전 생에서의 실수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낀 점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녀가 떠남으로써 그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시 직면해야 하며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대신에 이러한 감정들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친근감을 느낀다면 카르마적 만남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상호 간의 이끌림, 함께하고 알아가고 싶은 강한 분위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강한 끌림으로 연인 관계나 깊은 사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쌍둥이 영혼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곧 직면해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종 배우자들이나 연인은 힘, 지배, 의존성이 주 재료가 되는 심리적 충돌에 얽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전 생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비극을 반복합니다. 이전 삶에서 그들은 연인이기도, 부모나 아이이기도, 상사나 부하이기도 그 밖의 관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불성실, 확대, 대조적인 성격, 지나친 애정 등의 행위로 각자의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깊은 상처와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야기시키는 엄청난 만남도 있으며, 그래서 환생에서 다시 만날 때 혐오감뿐만 아니라 끌어당김의 힘 또한 폭력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가 엉킨 이들에게 영적인 유도는 서로 놓아주고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전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카르마적 관계는 길고 안정적이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되기 어렵습니다. 치유보다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흔히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그 만남의 목적이 됩니다.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과거 생들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서로를 사랑 속에서 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벗어나기 힘든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야기하는 강력한 감정으로 유지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강력한 감정은 사랑이기보다는 깊은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근심이 없고 고무적입니다. 무겁고 소모적이며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가 고통의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기보다는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카르마를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크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연장하려고 할 수 있지만, 카르마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카르마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가 전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경험하고 완전하게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카르마를 해결한다는 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역할은 서로 간의 많은 드라마를 창조함으로써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이가 아닌 당신의 영혼이 내면의 상처를 다루어야 한다는 임무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한 책임만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배우자 또한 당신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이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 당신은 배우자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에 너무 이입된 나머지 당신이 바로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당신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무력감과 피해의식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전체성, 완전함을 느끼는 것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